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들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7개월 전부터, 아니 7개월보다 더 8개월 전부터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2019년 7월 26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요, 7개월 전이죠. 한국 주식 자산시장 안 가는 이유, 자산화폐 상승 그래프는 하락 중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7개월 전인데 그때에 비하면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이 그래프를 찍었을 때 위기가 다가온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를 얘기했던 영상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7월 22일이네요. 7개월 전인데, 네임덕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 2020년 경제위기 정권 교체의 신호가 떴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또 아래다 이런 설명을 적어놨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2배 이하인 점이 2018년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2020년으로 연기됐다. 2020년 경제위기 신호와 국민들의 분노가 엄습해 온다. 그래요. 이 영상은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또 2020년 또 선거의 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일이니까 2019년 8월 1일에 앞으로 주식시장 분석, 제가 주식시장 이야기 많이 안 하는데 이때 찍어놓은 영상은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2020년에 2배 이하로 찍혀 있다, 2021년도 2배 이하로 찍혀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보고, 2021년에 2배 이상으로 찍혀 있다면 뭐 이렇게 대응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대한민국의, 그죠, 2080선, 코스피의 2080선과 2600선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네요. 그래요. 그리고 2019년 8월 9일이네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 반등일 뿐 하락 추세의 전환은 아니다. 현 시점은 기술적 반등에 따른 단타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029년에 이 부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 코스닥 시장, 주식 시장의 어떤 붕괴가 나오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게 대세 상승으로 바뀌어서 올라갔느냐 라면 그건 아닐 것 같다. 그 이유는 2020년도에 2배 이하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지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은 아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봐야 된다라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그리고 8월이죠. 2019년 8월 14일 날 향후 주가 움직임,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2배 이하였던 점, 2배 이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2배 이상이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보자 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죠.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죠, 통화량으로 본 코스피 지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점, 이거 항상 저번에 했던 영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시나리오.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이네. 11월 29일. 우리가 이때는 쓸데없는 다우지수 음모론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28,950선에 온다면, 다우지수가 이 정도 때에 온다면 힘들어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 터치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봤을 때 23,160 정도가 적정하다 보는데 그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고 튕겨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28,950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2019년 11월 29일이니까 한 3개월 그 정도 때. 그래, 근데 이제 이거죠. 뭐 음모론. 이게 음모론 이유는 우리가 이 높으신 분들의 어떤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베일에 쌓인 또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생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힘들어지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거였고,
1989년과 1990년 음모론, 비판적 사고를 넘어서 비판적 사고로 보자. 비난적 사고로 보자. 자, 이것은 1989년하고 1990년대에 이것도 2배 이하로 찍혀 있었던 거죠. 2배 이하로 찍혀 있었고, 그때 가서 신문을 보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하고 있었다. 그럼 2019년, 2020년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배 이하의 지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경제 환경 자체가 비슷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 자체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판적을 넘어서 비난적으로 한번 봐보자. 그때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서 본다면 우리가 2020년도에 자산가치 화폐 가치는 이제 무너져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지수 자체도 2배 이하로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졌던 지점들을 보면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우리가 IMF 당시 그때도 이게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는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8개월 정도 된 것 같으니까 8개월 동안 한창 2020년도를 좀 유의 있게 보자는 거였죠.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실거주적 장세로 보듯이 약간 보수적 입장으로 보자는 거였고, 금융자산 지수도 마찬가지죠. 보수적 입장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울고 싶었던 거다. 전 세계가 울고 싶었다. 왜냐면 엄청난 폭등이었는데, 이게 대한민국만의 폭등은 아니었고 G20 국가들 있죠. G20 국가들의 자산 가치가 다 엄청 올랐던 거죠. 대한민국은 뭐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울분들 같은 게 있죠. 그런 울분들이 굉장히 분노적인 형태로 띄게 나는, 분노적 형태를 띠게 되는 그때가 한 2020년도. 그래서 울고 싶었다.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뺨을 맞고 싶었던 거죠. 뺨만 때려준다면 울겠다. 그러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죠. 뭐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로나, 지금처럼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도덕적인 금융기관의 탐욕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아무튼 뺨만 떼어주면 전 세계가 울고 싶었을 그런 때다 거죠. 왜냐면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결론적인 말을 또 쓰는데,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이란 게 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파란색 약과 빨간색 약 중 어떤 걸 택할 것이냐는 거죠. 혹독한 실질적 진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짓되고 안전된 현실을 택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속의 주인공인 네오는 혹독한 진실을 선택했죠.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거짓되지만 안전한 현실을 택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기 다음에는 또 기회가 왔던 거, 또 그런 거죠. 위기 다음엔 기회가 온다. 그 이유는 우리는 또 언제나 안전한 현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뒤돌아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영상들 있죠. 우리가 한 7개월 전, 8개월 전에 있었던 영상에 대한 링크 정도는 뭐 제 재생 목록에도 있는데,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